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제 오늘 이런 거 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제일 센 게 아이템은 홍준표 의원인 것 같아. 벨벳 꼬였어요. 아 진짜 베베 꼬였어. 전략이 다 꼬였어요. 아니 어제 윤석열 후보랑 만난다고 해서 아 이제 원팀 가나보다. 네. 그냥 이제 나 그래서 좋게 원팀 가고 아 그러면 또 윤석열 후보한테 좀 플러스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기사부터 거의 뭐 홍준표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그런 얘기했잖아. 일단은 뭐 처가에 대해서 뭐 엄단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해주면 가겠다.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라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 결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공천권이었던 거지. 아니 국회의원 2명 그 공천한다고 무슨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거랑 이 공천권은 상관이 없는 건가? 저는 뭐 여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무슨 당의 최고위원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난 경선 때 2등을 한 분이란 말이죠. 2등한 사람은 뭐 은메달 해가지고 뭐 연금이라도 받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자리를 이제 꽂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번에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말고도 이진훈 전 구청장 대구에 예, 대구 중구 남구에도 곽상도 의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 보궐선거를 하는데 이것도 속보이는 게 사실 홍준표 의원이 대구가 지역구지만 그렇지. 대구의 지역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예, 실제로 대구에서 크게 또 대구의 청년층들 장년층들은 좀 좋아하는데 조금 중년 넘어가면 홍준표 의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자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사람이 이진훈 전 구청장인데 저번에 또 도와줬잖아. 네,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구 중구 남구에다가 심겠다. 예, 이거는 심는 게 아니죠. 뽑는 거죠 사람을.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뭐 윤 후보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홍준표 의원의 이 결론부터 관련된 평가. 말씀드리면 오늘 윤과 최가 만났어. 5시에 만난다는 얘기를 5시에 만난다는 얘기를 내가 아까 오후에 들었는데 지금 6시에 나왔어 둘이. 나오면서 백불한 거를 보면 마지막에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최재형 원장 얘기하는 건지. 요거 그 종로 출마에 대해서 최 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로 출마권은 제가 홍 후보와 이야기한 게 없고 저는 사전에 논의한 거 없다 이렇게 이랬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홍 전 의원은 손절 당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아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손절 당했다. 그 둘 사람한테도.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원장 종로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 전략 공천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 후보가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 없다고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재형 원장과 대화를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 물었어. 그다음에 최재형 원장한테 기자가 물어 전략 공천 아니고 경선으로도 나올 생각이냐? 그랬더니 최 원장이 지금은 정권 교체 집중해야지 어디 출마한다는 건 논할 계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대. 마이크의 문제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너가 거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알았어. 자, 그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이 백불 얘기를 보면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홍준표 전 대표가 그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MBC가 MBC 했다랑 비슷한 것 같다. 나는 뭐 이렇게 홍준표 지난 경선 때도 홍준표 전 대표 그렇게 뭐 크게 응원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여당에서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왜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경선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별로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사태를 보면 역시 혹시나 했다. 왜 그러냐? 혹시나는 무슨 소리냐? 어저께 홍이 했던 얘기들. 자, 윤 후보 내가 너 도와줄게. 조건이 두 가지야. 국정 운원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국정 운영 제거. 두 번째, 처가비를 엄단한다고 해.
이거는 나는 홍 대단하다 그래서 그건 왜 그랬냐? 윤 후보한테 가장 약점으로 지적된 게 딱 두 개야. 국정 운영 능력의 문제, 그렇지. 처가 문제 딱 두 개라고. 나는 그 중에서 전자가 더 근본적인 거라고 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두 개를 윤이 이 30 결국은 6070이 돌아오고 2030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후보 선출됐을 때 지지율을 확보 못하라는 건 수도권 중도들이 아직은 안 움직인 거거든. 옛날에 갔던 사람. 그 이유는 홍이 제기했던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걸 뚫어내고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캠프에서 참모들이 말하기가 됐다 어려운 문제야. 왜?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후보님 능력 없어요. 후보님 처가 이상해요. 이거거든. 후보님 공부하세요. 와이프랑 장모 제끼세요. 이거라고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거잖아. 그렇지. 그거를 어떤 참모가 후보 앞에 가서 면전에서 고언을 할 수 있겠나? 힘들 거다 이건. 더군다나 윤석열 캠프에 여러 이제 뭐 문제 없는 저 캠프는 없지만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로 내가 지적하는 게 윤 후보하고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이 캠프에 한 없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직을 걸고 고언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후보님 아무래도 검사만 하셔가지고 경제 모르고 외교 모르니까 국정 운영 능력 어떻게 하실 건데요? 책임 총리 하나 하시죠. 뭐 예를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데려다가 경제 다 맡기시고 그냥 청와대 계세요. 뭐 이런지 사모님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냥 선언하게 하세요. 이런 거 못한 힘든 얘기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홍이야. 그래서 말한 것까지 좋았다. 나는 그래서 야 홍이 달라졌네. 그러면은 이거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윤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명분이 되고 잘못하면 모양 빠지거든. 하다못해 이준석이 준스톤이 얘기해서 그걸 받아도 모양 빠진다고. 근데 홍이 말아준 거를 받아가는 거 근데 모양도 안 빠지고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제까지 되게 좋게 생각했네. 그럼 뭐 책임 총리라든지 내각의 권한을 준다든지 또는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어려운 거 아니거든. 야 됐다. 나 진짜 처가 비리 엄단하면 다 잡아낼 거야. 와이프도 가는 거지. 걸리면 처남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특별 감찰관을 임명할게. 다 누구로? 내가 민변 출신 임명할게. 예를 들면. 왜냐면 검사 출신 임명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민변 출신으로 특별 감찰관 임명해가지고 우리 처갓집 5년 동안 쫓아다니고 할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또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뭐 김건희 씨가 아직은 대통령 된 거 아니니까? 지난번에 수민 씨 집간예 너무 길어. 맞아 할 거야. 잠깐만 끼어들게요.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윤석열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최강욱 의원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건 전쟁일 텐데. 너무 나갔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까? 그럼 수민하고 이따 할게.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서 좋게 괜찮은 줄 생각했는데 알았는데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앞에 말한 두 가지가 되게 무색해졌다. 자 그러면은 윤하고 홍하고는 이제 같이 못하는 건가? 아니 저도 진짜 김태현 변호사님 말처럼 그 두 가지는 굉장한 좋은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를 내준다고 표현했었는데 홍준표는 기말고사 문제를 내줬어요. 네, 기말고사로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양면에 걸쳐서 한 문제씩 써야 되는 두 문제를 출제해줬고 그 시험대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시험대가 맞아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다가 문제 속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2명을 끼워서 내줬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홍준표 의원 입지가 지금 별로 넓지 않다고 보는 게 홍준표 의원의 지지층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이쪽은 홍준표 의원 탈락과 함께 자연스럽게 곧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어떤 지분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홍준표 의원 지지층 신우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좀 젊은 특히 이대남을 포함한 이쪽 지지층이거든요. 청문홍답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들도 이준석 대표의 이니셔티브가 있기 때문에 흡수됐어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리고 세 번째 지지층이 어디냐면 홍준표 의원이 이번 경선 거치면서 의외로 중도층이 되게 많아요. 그건 좀 의외더라고. 예, 중도층이 많고 제가 무슨 현상까지 봤냐면 11월 5일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이 났잖아요. 그날 제가 식당 술집을 돌면서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홍준표가 안 나오게 됐으니 심상정을 찍겠다는 사람을 10명 정도를 봤어요. 되게 독특하네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좌우 일직선에 유권자들이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사람들은 좀 중도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사람들은 이제 뭐 심으로 가는 거는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주로 이제 윤석열 안철수 사이에 있는데 요 부분은 홍준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안철수가 누가 더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홍준표 지지층 3층을 분석해 본 결과 홍준표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몇 퍼센트 포인트를 끌고 가고 이런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원이 지금 여기 합류를 해도 네. 크게 플러스 될 만한 게 없다. 조금은 될 수 있어요. 조금 기분이 이렇게 붐업이 되니까 2~3% 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잘하면 붙을 수 있는 층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미 지난해 말쯤에 홍준표 의원한테 슬며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계속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 의원 지지층이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로 가담하기 전에 그냥 윤석열 후보로 흡수될 수 있다. 네, 당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다. 네, 그런데 그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거 치고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윤 후보한테 숙제 주고 너 지금 이거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는 대부분 전 맞았다고 봐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보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이게 진짜 비단 주머니였다라는 생각이 듣기는 싫어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비단 주머니 안에 최재형 종로, 이진훈 대구 이게 들어가 있었다. 그걸 슬쩍 끼워 팔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층 중에 특히 중도층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홍준표를 왜 지지했느냐 했을 때 아웃사이더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네, 호련해 보이고 네, 개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막 챙겨줘야 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면 저 사람이 조금 막대 먹어 보일 때도 있지만 막 뭘 이렇게 누군가를 챙겨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청년층 입장에서도 뭔가 저 사람이 홀련해 보이기 때문에 좀 붙어주고 싶다. 옆에 붙어가지고 지지를 한번 보내주고 싶다. 이런 걸 자극했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이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거 본인이 다 손해만 본 거 아니에요? 즉 거꾸로 홍준표 의원 받아줬다가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받아줬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내가 혹시나 한 건데 역시나 했던 거는 결국 이제 그거거든. 일종의 공천 거래잖아. 근데 어차피 정치의 세계는 기브 앤 테이크고 주고받는 거래가 없을 수가 없어. 바터를 치는 거 거래라는 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는 종로는 어차피 전략공천 지역이야.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 주고받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종로를 줄 때 후보가 받는 게 커야 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안철수를 단일화를 대가로 종로를 줄게 너 기부업하고 나가. 그러면 거래가 맞아. 왜? 안철수가 대단하고 표를 많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표 갈리는 걸 막을 수는 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그래서 그래.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던 최소한 거지. 10%를 지금 어차피 안철수 10% 나오니까 10%가 절로 빠지는 것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 안철수 지지자의 한 70%가 윤석열 찍겠다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야 안철수한테 종로를 주면 10% 중에서 7% 오면 7% 내가 가져와 이거잖아.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홍은 야 홍한테 홍이 원하는 최재형 원장한테 종로를 주면 표가 막 우수수 막 오냐? 뭐 백마탄 초인처럼 막 표가 막 말 타고 달려와? 그게 아니라고. 왜 그래? 아까 수민이 그 얘기를 했는데 홍의 표의 제일 큰 거 중에 2030. 그건 준수톤 치트키가 있어 우리에게는. 치트키 쓰면 돼. 어차피 나는 뭐 2030은 일률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데 당시에 윤핵관의 준수톤을 제끼고 홍이 그거를 싹 받아가지고 우리 준수톤 최고야 하면서 준수톤 팬들이 홍한테 달려간 측면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많이 왔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도가 홍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홍의 이념 자체가 중도지향적이니까 절대 아니야. 야 홍이 어딜 봐서 중도지향적이냐. 그러니까. 태생부터 정책 다 보여주지. 그거는 중도들이 중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보 이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생활 특히 내 경제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제일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내 지갑 제일 두툼하게 해주는 이거거든. 근데 봐.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 왜? 부동산은 그렇지. 잣 갖고 이것도 잣 갖고로서 지갑에도 안 두툼해지거든. 정권 교체해야 돼. 누구냐? 윤석열. 검사인데? 경제 모를 것 같은데?
누가 있지? 야 홍이 그래도 능력은 있지 도지사도 경험제 많으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싸라네. 홍 이거란 말이야. 결국엔 중도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간 거기 때문에 나는 홍이 온다고 해서 뭐 중도포가 온다? 그리고 홍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본인이 뭐 책임 총리할 거 아니면 그 윤석열의 국정 운영 능력을 제고해 주는데 홍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난 별로 그 홍을 받고 자 종료를 거래하고 종료를 내준다고 하면서까지 내주면 사실은 거래하면은 마이너스가 있잖아. 공천 그렇지, 거래했다고. 그렇지. 그러면서까지 얻을 게 난 전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책임 총리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원할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이것 때문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김 JP가 있었다면 이제는 홍 JP가 있어요. 둘 다 JP 아닙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웃겨. 홍은 절대로 윤석열 후보가 책임 총리 시킬 수 없는 두 사람이 홍이랑 김종인이야. 왜냐면 그렇지. 잘못하면 대통령 머리꼬대기 앉으라고 그러거든. 그럼. 그거는 아무리 책임 총리가 책임의 할아버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분위기는 뭐 둘 얘기 다 비슷하게 홍이 일단 공천 거래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사실상 윤하고 홍하고는 결별 모양이 되는 것 같은 현재까지는. 원래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윤한홍을 원했겠죠. 윤석열과 홍준표가 하나가 되는 게 그렇지, 윤한홍 아닙니까? 어떻게 모르게 한번 쓱 때리네. 무리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자폭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 양반이 네. 그래도 뭐 밉고 좋고 뭐 여러 평가는 네. 있어도 어쨌건 정치력이나 이런 감각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 의원이 돌발수가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갑툭튀하는 수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지난 대선 때도 그 TV 토론 때 홍 의원이 굉장히 웃겼잖아요. 아 연락 웃겼지. 근데 웃기는 것도 있고 좀 억지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다 계산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 저는 다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심상정 후보하고 토론하다가 나온 게 베베 꼬였어요. 이건데 그거는 나 서민적이다라는 어필을 막 했어요. 홍 후보가 그때. 근데 심 후보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은 베베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인신공격 해버리자. 이 진짜 이렇게 된 거고. 또 내가 삼성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계산된 발언이었다. 삼성이라는 말을 끄집어냄으로써 이 중에 친 재벌 후보는 나밖에 없다. 사실 그때 유승민 후보도 사실 그치. 재벌 개혁 색채가 있고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후보 다 그 측면에서 좀 비슷하니까 내가 여기서 재벌 친화적인 건 독보적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삼성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거는 내가 봐도 너무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 혹시 그냥 선거 돕기 싫어가지고 네. 돕기 싫다고 자폭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문자 좀 한번 볼게요. 좀 내려주실래요? 쭉쭉쭉 더 맨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자 그 우리 일어서시는 분. 저 지금 뭐 가세현이 지금 뭐 방송 정지를 먹었다는데 왜? 그건 잘 모르겠어. 오늘 제일 센 게 가세현 날아간 건데 저희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맘못나니님 빼어날 수 옥돌민 쓰는 클론의 역습입니다. 김수현 평론가 팬이시네요. 맘못나니님. 저 한자 그거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뭐야 그러면? 말 잘 안 합니다. 제 한자에 대해서. 그래 또 네, 저 누가 자꾸 사주풀이 할까봐. 사주풀이 할까봐. 자꾸 이게 또 무속으로 가네. 우리 왕팬님, 김수현 평론가 인기 많아요. 자 우리 박 사장님, 태연이 형한테 직접 물어보네. 김재원 대구 남구 깃발 꼽은 거 괜찮은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깃발을 못 꼽았는데. 그래서 거기 나간다고만 한 건지. 근데 원래 어차피 지금 대구 남구의 곽상도 의원 지역에 뭐 김재원 의원부터 뭐 지금 캠프에 있는 전직 의원들이 나가겠다는 나가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거 어차피 뭐 경선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이랑 경북도지사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뭐 결정은 안 한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홍 대표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지. 뭐 여의도는 워낙 썰들이 많이 도니까 꽃내리표를 주었다. 선거가 지면 후보 아웃, 준스턴 아웃. 자기가 당 비대위잖아. 비대위원장 누구 있어? 홍이야. 어쨌든 203 선거가 이기면. 근데 홍이 비대위원장을 하려면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돌파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뭐 시나리오들인데 이기면 지방선거 대구시장 얘기도 있었다고. 대구시장. 그러면은 수민이 말 맞다나 선거를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윤이 홍을 모셔가면 다 가가지고 다 선거 좀 도와주고 잘 되고 그리고 하면. 이래도 저도 나는 뭐 생길 그렇지. 게 있고
이겨도 챙길 게 있고 양손에 꽃놀이펜을 들 수 있는 형국이었단 말이야. 어저께까지는 밤에까지. 근데 꽃놀이펜을 왜 다 던지고 자폭했어 지금. 글쎄 나는 이게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홍은 이 정치인 그러니까 뇌피셜입니다. 정치인들 간의 공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래하는 거는 물밑에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얘기거든. 기성의 정치인들 시각으로는 아마 홍도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 근데 윤은 내가 알기로는 근데 내 뇌피셜입니다. 종로를 제외한 윤 후보가 종로는 약간 그 상징 같은 거니까. 그렇지, 고민이 이번 많겠지. 재보궐선거에 공천에 윤 후보가 감나라 되추나라 좌지우지할 생각이 크지 않은 걸 알고. 그건 왜 그러냐? 첫째는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공천 약간 뭐 중요한데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나 빚진 사람이 없어서 굳이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특별히 내 새끼가 아닌 사람도 없지만 특별히 내 새끼인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굳이 뭐 누구를 여기 앉히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와 공천권을 준스턴하고 바터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내가 했던 거잖아. 그게 다 그런 배경에서. 그리고 그때 홍 입장에서 보면 야 캠프 와서 야 저거 윤 입장에서 홍이 무슨 뭐 종로 최재형 얘기하는데 뭐야 이거 이러면 밑에 이 캠프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가치를 홍이 너무 술을 높게 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닌가. 잘못 걸었던 것 같아. 그리고 홍 의원이 본인이 청문 홍답에 어떤 사람이 윤석열 뭐 이렇게 김종인 상황으로 모시고 이렇게 바지사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올리니까 홍 의원이 그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 후보를 만만하게 보고 그 제안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다기보다 내가 만만하게 봤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 거래와 딜에 익숙한 정치인 자기가 봤던 정치인이잖아. 그 정도를 받을 근데 거라면 윤은 내가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거래를 좀 걸었던 거 아니야? 오히려 직설적으로 해야겠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기존 정치권에서는 물밑에 협상할 때 자 의원님 저 이거 저희 해드릴 테니까 그럴까 뭐 이런 것들 항상 있는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거로 걸었는데 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요 아이템 여기까지 하자.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슬슬 이거 이제 재미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자 우리 일어 쓰시는 분 저희 참새 그럼 진짜 처가리스트 엄단 선언 안 하는 건가요? 쉽지 않겠지만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기존에도 계속 입장을 견제 왔었고 뭐 추가로 저거를 더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준스톤 입장에서 저 얘기 좀 더 하라는 얘기 못 하지. 왜냐면 그러니까. 준스톤이 연말까지 저 얘기를 겁나 하고 저런 얘기들을 지금 후보와 화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후보 쪽에서 본인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캠페인에 대해서 다 지하철이나 다 세세한 거 다 따라주는 이 상황에 후보가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데 처가 비리 엄단 선언하세요. 민변 특별감찰관 임명한다 하세요라는 얘기는 바깥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지 준스톤 지금 저에게 하면 안 돼. 마음속에 저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건 준스톤이 저렇게 그냥 더 이상 뭘 엄단 선언하냐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런 얘기들은 자유롭게 바깥에 나가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가 뭐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목동만 잘 출근하면 되니까 그렇지. 목동 테디로 목동만 하면 되니까 나 뭐 딴 거 필요 없으니까 뭐 막 해도 되는 거고 캠프에 있는 참모들이 깨지더라도 계속 보고서를 올리고 보고서 막 찢어버리고 날리면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 하는 거 휙 던지면 그냥 띠리리 떨어지면 또 주워가지고 하루 있다 또 가고 요렇게 해서 후보를 설득하고 그래서 후보가 필요성을 느끼고 마지막에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부스터샷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오케이. 자 로즈신님 고맙습니다. 우리 3명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ADV 초님 두산 페이지인가 보네. 유희관 선수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거 하나 수고했다. 친한 친구냐? 모르는데? 나 하나 건너서 아는데. 난 몰라. 나보다도 몰라. 마부님 김변호를 현근택 변호사 팸코 와서 살려달라 했는데 소식 들으신 거 있나요? 없는데? 저분 뭐 요즘에 여기저기 살려달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저 형 누구요? 현근택 변호사. 예. 요즘 무리수를 좀 많이 쓰셔가지고. 네. 왜 그 싸움을 걸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자 우리 이제 요 홍준표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야 근데 왜 팸코를 갔대? 그건 나도 모르지만 지금 저렇게 댓글만 봤는데 어떻게 왜 알겠어? 팸코를 갔지? 팸코에 문바가 많은가? 지금 그리고 현근택 대변인은 친팽코잖아요.
아 친펜코야? 예. 김남국 의원이나 현근택 대변인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친펜코란 거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펜코는 전통적으로 준스톤 펜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이 펜코가 친현근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는 살려달라고 그럴 거면 문바 사이트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겠지. 그거는 이제 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치고 문바 사이트가 아니 모르겠다. 자 우리 이제 국민의힘 뭐 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게 두 개가 있던데 그 권진법사하고 김건희 씨 녹음 파일. 근데 아까 속보로 떴는데 MBC에서 이번 일요일 날 스트레이트에서 추가 방송은 안 한다. 아 이렇게 뭐 냈더라고. 그 왜 그랬을까? 수미 씨. 그 뭔가 부담이 돼서 그랬을까? 아니면 부담이 되는 게 있죠. 일탄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원치 않았지. 그리고 MBC 내에도 그 원론적으로 언론의 도리가 맞느냐는 질타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사내에서도 좀 아무래도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결정적으로는 열린공감 TV인가요? 다 까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다 까기로 했지. 예, 그러면은 사실 저는 스트레이트 보도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왕 보도하기로 했으면 소스 받았으면 가공 포장이라도 좀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굴절시키고 왜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 관록 있는 언론인들답게 해설이라도 좀 똑바로 하고 예, 이렇게 뭐가 포인트고 이런 거라도 짚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 하청업체 그렇지 하청이었지 하청. 그 뉴미디어의 하청을 레거시 미디어가 하는 최악의 그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라도 똑바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뭐 제대로 방침이 안 서 있는 것 같고 열린 공감이 다 연다고 하니까 그럼 빠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뭐 어차피 해봐야 욕만 더 먹을 것 같고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네. 나는 그냥 심플해. 시청률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한 거야. 잘 나왔잖아 저번 주에. 아니 8배 나왔 8배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열린 공간에 첫 번째 낚였으니까. 수민이만 다 깠잖아. 이제 까겠지 다. 아니 그 다 깔 거 아니 결국에는 열린 공간에 미쳤냐? MBC 일요일 한다 그러면 내일 모레 해서 다 까겠지. 자기들이 먼저 장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MBC 공중파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열린 거고 누가 보냐? 그러니까 MBC 이제는 MBC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한다 그랬으면 오늘 목요일이잖아. 목금 또 다 깠을 거라고. 왜냐면 거기 유튜브 하니까 7시간 하루에 2시간 생방만 해도 될 건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겠습니다. 힘드네. 그걸 듣고 노가리 까고 듣고 노가리 2시간씩. 까고 안 그래? 그러니까. 할 거야. 야 우리 보고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저 단독 공개권을 준다고 생각해. 얼마나 찰지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착착착 틀면서. 가세현이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것 때문에 정지 먹었나? 그러니까 어차피 틀어봐야 시청률 안 나올 것 같다는 거고 내가 수민이 말해 중에 동의 하나 안 하는 거 있어. 뭐? MBC 내부의 구성원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건 전혀 고려 안 했을 겁니다. 아, MBC는 그런 걸 고려하는 조직이 아닌 것 같아. 수뇌부 쪽은. 아니 왜냐면 그동안 MBC의 보도 행태나 뭐 채널 검언 육착 뭐 이걸 오보 사태 그리고 이거 할 때 MBC의 노조가 여러 있잖아. 제3 노조일 거야. 제3 노조도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잖아. 들은 적 있냐? 씹구했지. 개가 짖나? 이러고 지나갔다고. 아니야? 맞잖아. 그런 적 그랬지. 개가 짖나? 야 적폐들 뭔 소리야? 니네 스케치나 잘 닦고 이거잖아. 근데 이번에 그 사람들 목소리 들었을까? 택도 없는 소리야. 그냥 근데... 걔 니들이 지랄하는 게 아니라 열린 공간 다 깠냐? 얼마나 한 거니까 시청률. 너는 그냥 열린 공간 TV 어차피 다 까니까 괜히 해봐야 모양 빠지니까 안 했다. 난 그런 거 같아 그냥. 별 나는 MBC를 진짜 싫어해. 확실히 싫어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김건희 그 녹음 파일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잖아. 뭐 한방도 없었다. 실질적으로 윤한테 더 도움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또 살리려고 그 우리 또 송 대표가 또 이멜다 발언 한번 해주시고. 야, 근데 여기서 이멜다가 왜 가는 거야? 너무 이거 구두가 많으신가 김건희 씨가? 아니 이멜다가 이제 아는 사례가 별로 없는 거죠. 같이 하는 정치인 배우자 사례로. 그리고 이제 이멜다 하면은 지금 한 제 나이 또래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 모르지. 2030이 몰라. 본인이 86세대라는 흔적을 괜히 또 나이만 남기신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도 거의 이분도 요즘에 맨날 이렇게 발언하면 좀 베베 꼬여서 하셔가지고 그 이명수가 왔을 때 좀 누워 있었다고 그거 가지고 또 평가를 했더라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김건희 씨 까면은 결국에 민주당한테 더 안 좋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김의겸 아저씨 이 아저씨는 흑석 선생님. 아니 나도 잘못 얘기하면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잘 안 봐.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식의 약간 이 유튜버나 이 약간 나 언론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데가
취재한 거 뒷얘기를 들어서 잘못 가가지고 홍역을 많이 치렀잖아. 그렇지. 못 고치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거 딱 그냥 딱 고발건 아니야? 지난번에 저 그 김건희 씨 그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한 거 있잖아. 오빠 발언. 오빠 발언이야 사고 친 게. 그렇지. 그것도 내가 오마이뉴스 어디에서 거기 기자한테 들었는데 뭐 김건희 씨가 먼저 오빠 그랬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 뭐 정확히 뭐 청와대로 불러서 밥을 먹인다 그랬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자가 사실 그게 아니고요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 전화를 깔아 이랬잖아. 그걸 김건희 전화 왜 까? 그 기자 전화를 까야지. 그 양반은 언론이나 이상해. 나름 청와대 나는 대변인까지 어떻게 이 사람이 한겨레 신문에 선임 기자까지 하고 무슨 능력으로 청와대까지 간지 모르겠지 하는 걸 보면 요즘 약간 악에 받쳐 그런 것 같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한겨레에 큰 선물을 줬어요. 큰 선물을. 네,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린 게 네, 사실 한겨레 데려가서 큰 선물을 준 거야. 나는 한겨레 기자들이 보면 되게 쪽팔릴 것 같은데 우리 선배가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사실 김의겸 기자는 한겨레 있을 때도 좀 칼럼들을 보면 굉장히 편향적이고, 그러니까 편향될 수는 있어요. 어느 뭐 성향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억지스럽게 그냥 진짜 줄서기로 한 사람처럼 작정을 하고 글을 쓰는 게 뻔히 보였고, 한겨레도 내부에 이제 세대적인 차이도 있고 기자들 성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민주당 성향 기자가 있고 아닌 기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그게 조국 사태 때도 한번 드러났었죠. 거기서 저 위에 네. 저 헤드랑 말진이랑 그쵸. 많이 싸웠잖아. 그러니까 좀 데스크 세대하고 좀 그 아래 세대하고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김의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준 거는 저는 한겨레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가 최근에 또 대장동 의혹 이런 거 잘 보도를 했었는데 예, 김의겸 같은 사람 있었으면 진짜 고도로 방해했겠죠. 그런 보도를. 대장도 잘했다 그러고. 자기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고 남한테 주워 들은 거를 곡해해서 바꿔서 얘기한 거죠. 최대한 안 좋게. 안 좋게. 편집을 각색을 해서. 음. 그게 아닌 게 밝혀지면 제가 사실은 좀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 들은 거에서 죄송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그게 없고 억지를 쓴다니까. 이번 것도 완전 억지에 억지더라고. 김건희 씨랑 대화한 기자가 김건희 씨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김건희 씨 전화를 까래잖아. 녹취가 돼 있을 수 있어. 그 기자 전화를 까죠. 김건희 전화를 까냐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김의겸 기자는 그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 때 윤석열 검사하고 술 한잔 했어요. 예, 그 얘기도 막 풀어놨잖아요. 그렇지. 근데 진짜 개혁진 게 뭐 아니 다른 걸로 뭐 정치인 윤석열의 정책이라던가 뭐 검찰총장 윤석열의 어떤 방침이라던가 이런 걸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검사 윤석열의 문제라던가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부 초반에 이제 좌천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최순실 게이트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검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후배 검사들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제 끊으면서 이 자식들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전화가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트집 잡아가지고 권위주의적이다 사람이. 예, 그게 김의겸. 욕할 뻔했어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후배들한테 권위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김의겸 기자가 한겨레 후배들한테 권위적인 게 더 심할 겁니다. 훨씬. 김의겸 기자는 청와대 대변인 할 때도 데스크 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 출신이 대변인이나 공보 담당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게 데스크 노릇을 합니다. 기자들 데리고 하던 거. 왜 이렇게 하냐. 예, 막 진짜 그 기자 선배가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저희 누구야 지금 의원 하지 않는 강효상 전 의원. 이분도 이제 대구가 비례대표인데 대구 지역구였잖아요. 이분도 대구 지역 기자분들한테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데스크 잡고 하려고 그랬어. 기자 출신, 저는 기자 출신들은 좀 정치인을 하신다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숙성 기간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신 것 같아. 자, 우리 이동영님은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왕패님, 김의겸님 전 정말 이해 안 되네요. 상가 투자 많이 남으셨는지요. 이분 좀 남았나? 그때 뭐 다 기부한다 그러지 않았나? 기부를 했나 모르겠네. 또 리어스 신분 흑석 선생님은 이악 물고 던지는 거 보니 재명형 대통령 된 민정수석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 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누가 민정수석? 저렇게까지 김의겸 의원이 하면 나중에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민정수석을 노리는 게 아니냐. 민정수석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민정수석. 아무나 하냐 민정수석. 김의겸 기자는 또 뭐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무슨 선거법? 그러니까 결국 저
민주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은 그 미래통합당 난리 쳐가지고 자유한국당이랑 법 통과해서 결국 남은 거는 김준욱이 이끄는 공수처. 공수처. 최강욱, 김의겸 또 누구냐 뺐지. 그런 사람들 뺐지. 하나 한 명 또 서울시장 나갔다가 그거야. 빼고 나머지. 그걸 김의겸이 받았구나. 그거만 아니 어차피 근데 뭐 더불어시민당 출신이나 미래한국당 출신들은 어차피 뭐 그냥 공천에서 어느 정도 당에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남은 거는 김준욱의 공수처, 최강욱과 김의겸의 배지다. 그 난리 쳐가지고 얻은 게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 제가 우리 뭐 무속인 이슈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정리하고요.